손목에 쳐주면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합니다. 클립을 눌러서 고정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외선, 난반사빛도 모두 차단하여 눈을 편안하게 보호해줍니다. 참수리 스포츠 선글라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실제로 직업군인이 이제 막 힘들다 뭐 어쩐다 뭐 연봉이 적다 뭐 족같다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 돈 잘 모으고 잘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2024년도에 직업군인이 연봉을 얼마 받는지를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병사 월급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내일 준비 지원 적금을 40만원까지 추가를 하니까 165만원까지 올라간다. 상병이 140, 뭐 1병이 120, 2병이 104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직업군인은 봉급이 어떻게 되는지, 자, 소위가 이제 1호봉이 182만 9천원, 그 다음에 중위가 200만원 정도, 대위가 이제 한 250만원대로 이제 늘어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세후로 하면 이거보다 더 적어요. 세전 세후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166만원 받는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민간인들 기준으로 떼는 건데 여기서 사실 군인은 조금 더 뗍니다. 160 초반 정도가 나올 거예요. 뭐 대충 근데 얼추 비슷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사도 마찬가지로 180만원대로 시작하고 중사도 180만원대, 상사는 230만원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사에서 또 한 10년에서 상사 달면 230 받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자, 복무기간에 따른 호봉 승급 기준은 또 이렇게 군인보수법 제8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만약에 12년 차에 상사를 달았다 치자. 그러면 상사 1호봉이 되는 게 아니라 12년을 했으니까 12년 이상이 여기죠. 상사 8호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소령을 달다가 17년 차쯤에 자기가 중령을 달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중령 1호봉이 되는 게 아니고 중령에서 17년 이상이니까 9호봉이 되는 겁니다. 9호봉. 연봉을 보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대위 6호봉, 7호봉 이렇게 됐다가 소령 1호봉으로 되면은 월급이 오히려 깎이잖아.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는 이 호봉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쭉쭉 가는 거죠. 그러다가 소령이 17년차 소령이면은 475만 원을 받게 되어 있죠. 근데 중령을 이제 여기서 진급을 했어. 그러면 다시 중령 1호봉이 되면 385만 원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중령 아까 9호봉이었죠. 일로 가는 거지. 502만 원이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와 그러면 소령 달면은 4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거 아니노? 개꿀 아니노? 막 40대 초반만 돼도 막 440, 50 막 이렇게 받는 거 개꿀 아니노?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자, 실제 연봉 계산기 한번 두들겨 봅시다. 477만 5천 원. 그러면 실제 수령액은 402만 원이네요. 대위를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초년생들이 대위 중위 이 나이대가 제일 많으니까 대위가 처음에 딱 들어오면 258만 원이 지킨다고 나오는데 258만 원 하면 실수령은 232만 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이 67시간 배를 탄다. 그러면은 시간당 13,000원이니까 대위가 14,000원인가? 14,000원인가 13,000원인가 그럴 거야.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은 약 한 90 얼마가 추가가 돼서 300만 원을 받는 거야. 300 한 초반을 받는 거야. 풀수당 찍으면. 그리고 이제 그 소령 때는 시간의 근무 수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령 때 오히려 풀수당을 찍은 대위보다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럼 갓소령 얼마 받는지 여러분 궁금하셔요. 갓소령이 아까 소령 3호봉으로 시작하죠. 346만 원.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면 374만 원을 받겠네요. 자, 이거를 연봉 계산해 봅시다. 실제로는 300만 원 겨우 넘는 거죠. 갓소령이 이제 300을 겨우 실수령을 넘는 겁니다. 딱 요 정도라고 보면 돼. 군인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갓소령이면 이제 33, 4 이렇게 되거든요. 나이가. 좀 늦게 들어왔으면 35, 6일 거고. 이렇게 보니까 좀 적죠. 이제 부사관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하사 요즘에는 이제 해군도 2, 3년 지나가면은 중사를 달아줍니다. 중사 1호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사를 달아줄 건데 자, 상사를 보통 요즘에 10년 차에 단대요. 상사도 빨리 단다고 하더라고. 그럼 여기서 또 계산해보자고. 자, 하사가 181만 원으로 시작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60만 원 정도 받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사 똑같이 160만 원 후반대. 그리고 나서 중사가 10년 이상이면 90, 11호봉이니까 250만 원까지 올라오네요. 그쵸? 10년에서 11, 2년까지 하면은 250만 원까지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사도 시간의 근무 수당을 아까 배 탄다. 대략 10,000원 정도 해서
67만원 좀 받으니까 이제 300만원 넘어가는 거야. 10년 정도 근무를 한 부사관이 해군에서 근무를 하면은 배를 타고 뭐 하고 하면은 영끌을 하면은 이제 한 300만원 초반을 받게 돼요. 자, 아까 소령, 갓소령은 초과 근무 수당이 없죠. 갓소령도 9년차, 10년차 되면 300만원 초반이야. 물론 거기에 이제 직급 보조비나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있어서 300만원 중반까지도 간다 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군인 10년차 정도 하면은 300만원 초중반 다 그 언저리라고. 그 수당 다 영끌을 하면 그렇게 받는 거야. 이제 거기에 명절 수당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그것까지도 영끌을 해서 이제 12개월로 나눈다 치면은 A 등급을 받으면 1.8 정도 곱하면 되고 180%? 그리고 D 등급 정도 맞으면 한 8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30%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한 266만원 정도에 한 1.3 정도 곱한다고 생각하면 340여만 원 정도가 명절 떡값으로 나온다. 1년에 2번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 더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상사 11, 2년 차에 받는 게 10영끌을 오지게 한다. 실수령이 400만 원 정도를 받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건 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교는 이제 소령부터 10년이 넘어가는 소령부터는 시간의 수당이 없어서 이제 직급보조비나 다른 걸로 이제 그거를 채워지게 되고 이제 해서 사실상 좀 더 억울하죠. 더 가면 갈수록 좀 억울한데, 대신 장교들은 중령, 대령 이후 넘어가면 연봉이 꽤 커집니다. 대령부터는 연봉이 1억 정도 가까이 찍히고 중령 정도가 연봉이 한 8천 정도가 찍힐 건데, 근데 실수령은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걸 여러분이 또 아셔야 돼. 예를 들면 중령 한 20년 차 했다 치자고. 그러면은 547만 원이잖아. 그러면 실수령 계산기 547만 원, 454만 원이야. 454만 원이면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나이가 40대 중반에 실수령을 450만 원 받는 거니까 적은 거죠. 외벌이라는 가정하에는 그냥 혼자서 살면 뭐 나쁘지 않은 돈입니다.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군인이 하기 싫으면 나가서 다른 걸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존나게 많아. 그거는 팩트야. 군에 있을 때는 대신에 자유라는 게 없고 저 돈을 받는 거고, 사회에 있을 때는 자유가 있는 대신에 저거보다 초년생일 때는 못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대위가 세전연봉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정도 되거든. 그러면 월 실수령액이 356만 원이야. 얼추 비슷하죠? 아까 대위 거기서 영끌, 3영끌을 하면 5천이니까. 밖에서는 이제 성과금을 더 포함하냐 안 하냐 이걸로 또 이제 계산을 하는데, 영끌 5천이면은 그냥 딱 그 나이의 평균보다 살짝 절대적인 값으로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이 왜 힘들다고 느끼냐면은 업무를 사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회에서는 어쨌든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하루 8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고 그 이상은 초과 근무로 들어가는데, 군대는 초과 근무도 하루에 4시간으로 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시간 외에도 전화를 끊임없이 계속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움직여야 된다는 불안전한 요소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서 군대 막 족같다 뭐하다 하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깔끔하게 얘기하면 나가면 돼. 네 얘기처럼 사회에 나가면 존나 할 게 많고 돈을 많이 주는데 군대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하잖아. 나가면 된다니까. 내가 그 말을 MZ들한테 하고 싶어. 나가면 돼. 그죠?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나가든 안 나가든 떠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사회에 나가서도 아마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힘든 거 알겠고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그걸 선택한 건 본인이고, 중요한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아예 안 나온다는 거야, 인생에. 군인은 원래 하고 싶었던 사람한테도 안 좋고, 군대를 그냥 의무복무로 온 사람들 입장에서도 안 좋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자는 거야. 우리 MZ 이 맑은 눈의 광인 청년들, 그 와중에서도 방법은 있다. 일단 받아들이고,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니야. 이미 인생이 네가 몇 년까지 그 의무복무 기간까지는 네 인생이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그 와중에서도 돈을 존나 잘 모아서 몇 억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고, 나올 때 한 푼도 못 들고 나오는 병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전자가 돼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해야 사업을 하든 다시 재취업을 하든 뭘 하든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군인들이 족병신같이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테크를 안 한다는 거야. 재테크를 잘 몰라. 요즘에야 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군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어찌됐건 저찌됐건 숙소가 나온다는 거야. 숙소가. 걔 거지 같은 족 같은 숙소든 뭐든 간에 나와. 근데 그게 요즘 같은 그 고금리 세상에는 엄청난 혜택인 겁니다.
자기 월급에 플러스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지역에 따라 그것도 좀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자, 군인은 처음부터 1가구 2주택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처음에 하사나 소위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연끌 대출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기에 아주 좋은 포지션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자기가 아까 한 달에 뭐 처음에 160 얼마 180만원 받는 그 하사 소위 월급을 올려서 사회인들과 비슷한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놓을 수 있다는 거야. 사회에 있는 초년생들은 그러면 걔들도 거기서 그렇게 연끌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사회 초년생은 그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외, 본인이 서울에 사는 사람, 부모님이 집이 서울이고 내가 나고 자란 데가 서울이어서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통근을 하는 사회 초년생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연끌 투자가 가능해. 근데 과연 몇이나 그럴까? 한 10명 중에 한 3, 4명이 그럴 거고, 대부분은 아마 타지에서 온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타지에 가서 취업했거나 이런 경우까지 다 하면 그 정도 비율이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쌓여서 시드가 쌓일 때까지는 어떤 직종에 있든 간에 거기서 모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군인은 그걸 스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솔직히 잘 모르고 그냥 흐지부지 버린다는 거야. 그 시간을 버린다는, 시간을. 벌 돈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직업이란 말이야.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뭐 진급을 좀 더 1, 2년 빠르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봤자 연봉 차이는 뭐 1000, 2000 차이도 안 나. 1000만원 안짝이야, 연봉 차이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무리 시간을 존나게 쏟아봤자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냥 다 비스무리하게 살아. 근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소위 중위, 하사, 중사 이럴 때 바로 은행부터 찾아가가지고 연끌 되는지 이거부터 해갖고 신용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이거부터 해가지고 그걸로 처음 집을 만약에 어디다가 사든가 해가지고 갭 투자를 넣어가지고 거기를 바로 월세를 줄 수 있다니까. 군인은 바로 월세를 줄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잖아. 군대에서는 집이라는 어쨌든 숙소 그지 같은 거라도 하나 주니까 거기에 내 몸테크를 할 수 있다고. 자본에 따라서 지방에 해도 되고 광역시도 좋은 데 많아요. 하다못해 오피스텔 투자를 해도 돼. 수익형 부동산을 하든 해도 돼. 모른다? 그럼 공부를 해, 씨발. 밤마다 씨발 뭐 족같은 신세 한탄 하면서 뭐 애 친구들이 인스타 뭐 애들하고 친구들 술 먹는 사진 올려요. 골프 라운딩 가는 사진 올려요. 족같습니다. 아, 저 친구는 맨날 놀고 여자친구 만나고 노는데 나는 뭐 여기서 맨날 배 타고 뭐 바다 위에서 뭔 족가는 소리 하지 마. 그거는 네가 선택한 거고 어차피 그거 못 바꿔. 거기서 그럼 더 좆될 거야? 이미 인생 1라운드 좆된 건데.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다니까? 걔들 노르라 그래. 어차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는 자기 1년 365일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들만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인스타그램이야. 그러니까 거기 그 행복 인플레이션에 빠져가지고 아,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안 그래. 근데 군대가 특히 안 좋은 게 대부분이 다 군인 입대하는 친구들이 가정 환경이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오는 직업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관학교 출신도 마찬가지고 비사 출신도 마찬가지고 부사관은 말할 것도 없고 솔직히 진짜 개금수 주면서 막 이런 애들 오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군인이란 직업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자기 자유를 박탈당하면서까지도 자기가 그 가치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계층이 굳어져가지고 사회에 나오면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야. 계층이 연금에 그냥 목매달게 되고. 그럼 정의로운 선택을 못하고 더 군인다워지지 못하고 더 병신이 되는 거야. 애초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그걸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돼. 처음부터. 이거를 저희 때만 해도 제 14년 전에 그 제가 대학생 때 10년 전에 소위 들어갈 때 이때만 해도 유튜브나 이런 거에 뭐 없었어.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혼자서 다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요즘에는 이게 기본 디폴트 값이야. 기본으로 그냥 사회에서 적당히 그냥 좀 중상위권에 있다는 20대 초중반 그냥 사회 초년생들은 이걸 다 알고 직장에 취업하고 알고 처음부터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거처가 없고 하니까 알고만 있지 자기 시드를 모아서 30대 초반쯤 돼야지 그걸 실현할 수가 있다고. 첫 투자를. 보통은 주식 말고는 할 수가 없어. 근데 군인은 포지션이 다르다는 거야. 군인은 재테크 시장에서 포지션이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월급은 존나 개차반인 건 맞는데 일도 많고. 근데 자, 직업이 확실하게 그 정부에서 보증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은행 같은 데서 대출이 그렇게 막 고금리로 때려지는 않아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하면은 밖에 있는 일반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보다 그 안에 있는 영업점에서 하면 좀 더 저리 상품들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잘 찾아보세요. 근무지 갈 때마다 은행부터 들려야 돼. 금리 찾아보고 그거 뭐 대출 조회 몇 번 해본다고 해서 뭐 신용등급 떨어진다? 그렇게 막 영향 없습니다. 가서 다 할 수 있어. 요즘에는 얼마까지 나오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이동을 존나 자주 하잖아. 해군은 특히나 장교들은 1년에 한 번씩 움직여. 그럼 이 지역
저 지역 갈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사전 공부를 해야 돼. 아, 이 지역에서 번화가가 어디구나. 요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가 어디구나. 아, 요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대학생들이 몰려 사는 오피스텔 단지들은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네이버 부동산을 심심할 때 그런 거나 봐. 애새끼들이 인스타 쳐다보고 이상한 막 춤 같은 거 보지 말고 이런 공부를 하란 말이야. 부동산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주식을 좋아한다. 그럼 주식을 하든. 처음에는 전 주식부터 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부동산은 시드가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이 좀 험해서 그렇지 이거를 시도한 사람과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에 전역할 때 의무복무만 하고 나온 사람이어도 똑같은 해를 근무하고 나온 사람이어도 재산이 완전 천차만별입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군인을 하면서 자기 일도 일대로 열심히 하고 어차피 네 인생 아니라니까. 국가의 그냥 노예의 몸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는 현실인데 어떡할 거야. 뭐 거기서 뭐 존나 죽는 소리 하고 운다고 해서 막 인생이 바뀌어? 그리고 내 갈 길만 묵묵히 가면 돼. 군 생활을 존나 열심히 해서 그냥 군인이 꾸민 사람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은 돈이라도 존나 모아가지고 내 사회초년생 남들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드를 모아서 나와서 난 그걸로 뭘 또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거를 아예 인간 할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인간 할 때부터. 내가 그럼 투자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없죠.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은 1억 천금이라는 건 절대 없다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코인이든 뭐든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을 봐가지고 몇백을 따든 몇천을 따든 따가지고 그걸 우와 하면서 자기 운으로 딴 그 돈의 소비 지출을 맞춰서 소비력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 도파민 체계가 다 망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한방 또 경제위기가 오든 뭐하는 때려쳐 맞고 다시 본전이든 빚쟁이가 되면서 그때 이제 사람이 미쳐가지고 족같다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잃는 거를 적은 돈으로 잃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나중에 훨씬 더 자기가 더 많이 벌게 되고 많은 시드가 생겼을 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벌어다 줄 경험의 값이라고 생각하고 수업료라고 하고 내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돼. 근데 실력을 쌓으려면 제일 첫 번째는 소비를 통제하는 방법부터 몸에 새겨야 됩니다. 밖에서 밥을 사 먹든 안에서 뭘 해 먹든 나는 깜짝 놀란 게 그거 체계가 고장난 새끼들이 요즘 MZ 열에 여덟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도파민 체계가 고장이 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밥이 6,000원짜리 집이 요즘에도 찾아보면 간혹 한두 개씩은 있을 거고 대부분 8,000원, 9,000원 하겠지만 그러면은 한 5분, 10분 더 걸어가면은 6,000원짜리가 있는데 내 집 바로 앞에 있는 8,000원짜리를 가. 귀찮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야 돼. 참수리 형 그러면은 아니 씨발 한 10분 걸어가는 그 시간 아껴서 비싼 거 맛있게 사 먹고 그걸로 더 성장해서 2,000원 이상으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사회인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야. 군인한테는 해당이 안 돼. 왜? 네가 좆빠지게 열심히 해도 일단 거기서 네 연봉을 늘릴 수가 없는 구조잖아. 이미 정해져 있는 연봉을 받는 새끼잖아. 그럼 너는 소비력을 줄이는 거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깔아야 되고 그 소비력이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재테크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자, 6,000원짜리랑 8,000원짜리랑 1.33배 차이잖아. 그쵸? 그러면 33%야. 자, 그냥 다 떼가지고 30% 수익률이라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2,000원을 아낀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재테크적인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오늘도 30%의 수익률을 올렸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 모든 MZ 젊은이 새끼들이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가지고 전략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그거를 습관화, 기본 디폴트로 깔고 시작을 해야 돼. 왜? 너는 가진 게 좆도 없으니까 지금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눈높이만 존나 올라가 있는 개족병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상한가 1년에 한 번 맞기 쉽습니까? 근데 당장에 집 앞에서 국밥을 사 먹는 돈 2,000원만 아껴도 33%를 버는 겁니다. 물론 액수는 작지. 근데 그게 쌓이면 자 하루에 내가 삼시세끼를 사 먹어야 돼. 먹는 거는 맛은 배제하세요. 왜? 너는 그 맛을 느낄 사치를 지금 부릴 여유가 없는 MZ라니까. 그 진짜 내가 생존하기 위한 칼로리와 영양소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깎아야 됩니다. 24,000원짜리를 내가 6,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이제 18,000원이 됐어. 그럼 18,000원으로 바꾸면 그러면 이거 곱하기 30 해봐. 그러면 한 달에 18만 원을 아낀 거죠. 에게 이지랄하면은 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대가리를 가진 능지가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 18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월세로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월세로 18만 원이라는 돈을 받으려면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역산을 해보세요. 자 요즘에 월세가
잘 받아봤자 한 5, 6%고 보통은 2, 3%밖에 안 나올 겁니다. 금리가 높고 해가지고 영끌한 사람은 더더욱 안 나올 건데, 만약에 자기가 정말 투자를 잘했다는 가정하에 5%라고 합시다. 월세 수익률 5%면은 그냥 나쁘지 않은 거거든? 18만원에 일단 12달을 곱해야 되잖아. 1년에 216만원을 아낄 수 있는데, 이거의 5%가 되는 금액이 4,320만원이네요. 그쵸? 1년 수익률 5%로 잡아야 한 달에 18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야. 이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한 달에 존나 아껴서 100만원씩 더 모으는 이유를 모르고 모으는 새끼들도 있어요. 내가 한 달에 뭐 300을 버는데 존나 아껴서 200만원씩 모아. 왜? 200만원씩 모아서 1년에 2,400을 모아서 10년을 모아서 2억 4천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기 때문이지. 집 그때도 존나 나는 빚져서 사야 되니까 나는 못 살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부터 역산으로 생각해야 돼. 역산으로. 실제로는 4,300만원의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는 거야. 2,000원 줄인 게 4,300만원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로 1년에 5% 수익을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더 줄이는 방법도 있어. 예를 들면은 아침을 안 먹습니다. 지금도 아침은 안 먹어요. 돈도 아깝고 아침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기가 뭐 새벽형 인간이다, 야행성 인간이다, 뭐 체질이 다 다르대. 만약에 자기가 아침형 인간이었어, 나 아침을 꼭 처먹어야 돼. 그러면 저녁을 먹지 마. 건강에도 좋다던데 뭐, 그지? 하루엔 2끼만 처먹으세요. 3끼를 네가 뭔데 다 처먹으려고 하세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게 족도 없는 MZ인데 왜 삼시세끼 다 처먹으려고 그러냐? 이해했어요? 한 끼에 6,000원 내외로 먹어. 그러면 아까 뭐죠? 24,000원 쓰던 게 12,000원으로 줄어요. 군에서 그 간부 식당 식권 한 5, 6,000원 하는 거를 존나게 사서 점심을 저녁 어치까지 다 먹으세요. 최대한 더 나한테 영양소를 많이 밀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저녁을 안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아침에는 바나나 이런 거 있죠. 막 한 송이에 막 3,300원이래. 그런 거 사서 바나나 하나 뜯어 먹어, 아침에. 아니면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네이버에 닭가슴살 볶음밥을 치세요. 요즘에 존나 잘 나옵니다. 저는 아침을 아예 안 먹고요. 점심은 닭가슴살 볶음밥 그거 먹습니다. 3,500원 이내야. 그거 그냥 전자레인지 5분 데피면 그냥 완벽하게 김 모락모락 나오는 밥이 돼. 10,000원도 안 썼어, 하루에. 그죠? 돈 더 아끼는 거야. 이제 1억 정도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되는 거야. 그렇게 자기는 자위를 하고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레알 정신교육이야. 이 MZ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거부터가 1번이야. 그 다음에 차를 사지 마. 소위 때 사지 말고 하사 때 사지 마세요. 자전거를 타세요. 걸어 다니거나. 근데 자기가 지내나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 큰 데를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차를. 그러면 제가 차량 설명한 그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제가 위에 걸어 드릴 테니까 영상 그거 보세요. 차량 유지비는 10만원 사이로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한 달 지출 10만원을 늘리면 10만원을 더 아끼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 10만원 아까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12개월 곱해봐. 120만원이지. 120만원을 1년에 5%로 120만원 나오게 하려면은 2,400만원이란 돈이 필요해. 2,400만원이 있는 새끼가 10만원 더 쓸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니인데 2,400만원 모아놓은 게 없지? 그럼 10만원을 더 쓸 수가 없는 거야. 거지 새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야. 언젠간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도 안 죽어.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제를 알뜰폰으로 바꾸세요.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면 요즘에 3만원대에도 핸드폰 쓸 수 있는 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도 통신비를 한 3, 4만원 아낀 거 아니야. 이것저것 다 해서 50만원 내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회식까지 다녀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50만원으로 살면 수당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목표 1번은 본봉을 100% 모은다. 100%를 모으는 겁니다. 100%. 자, 그러면 하사는 자 181만 5,100원이죠. 181만 5,100원이야. 이건 165만원인데 165만원 곱하기 12개월을 하자고? 그러면 1,980만원이죠. 약 2천만원이 좀 안 되는데 여기에 아까 성과금이 있다 했죠. 1.3 정도 곱한 그걸 2번 받으니까 뭐 약 한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정도 더 해볼게요. 400 정도 더하고 여기에 처음에 요즘에 부사관 장려수당 있지. 700만원인가 됐잖아. 소위는 1200만원이라며. 그것도 더할 사람은 더해. 오케이? 그럼 부사관은 700 더하고 그럼 3000이죠. 소위는 여기 1200이죠. 3000 초중반은 1년 차에 바로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3년 차에는 그럼 9천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1억이 넘어갈 겁니다. 중사 때도 그렇게 하세요. 소위 중위 때 그렇게 하세요. 대위 때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올 때는 퇴직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해봤자 뭐 한 500돈 받을 거야. 뭐 한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 받을 건데 단기 자원으로 나오면 그래도 그것까지 하면은 장교로 3년 근무하고 오면 1억을 모아야 되고요. 부사관도 4년 근무하고 나오면 1억 2천은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모으기만 하면 그렇게 되나? 아니죠. 이제 재테크를 해야겠지. 자, 본인이 자기가 진짜 아무도 진짜 모른다 치자.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건 그냥 깔끔하게 미국 주식만 하세요. 통계도 그렇고 수익률도 그렇고 가장 좋습니다. 국내 주식 잘하는 사람은 또 국내 주식 잘하겠지만은 국내 주식은 주주 환원을 해주는 배당에 대한 게 거의 좀 없거나 있는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배당 주식이 존나 많습니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미국 배당주 쳐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면 좀 안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기교를 부려서 자기가 뭐 코인을 하든 국내 주식을 하든 미국 주식에서도 빅테크 기업을 뭐 테슬라를 사든 애플을 사든 뭘 사든 사고 싶은 거 사고 꼭 100%다 정답은 없으니까 내가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가져갈 자신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지수를 사세요. 미국 지수에만 넣으면 돼 그냥. 그러면은 1년에 평균 수익률이 15%가 됩니다. 그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넣어놔도 이거는 그냥 물가 상승 다 방어도 해주고 미국 그냥 경제 그대로 그냥 등살 타고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본인이 나는 무서워서 저런 거 못하고 그냥 배당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SCHD 하세요. 이 SCHD가 이제 배당 주식들을 잘 모아서 투자해주는 ETF 지수인데요, 계속 쭉 우상향이죠. 그리고 이거는 배당 수익률이 3.88%입니다. 지금 이 배당을 또 꾸준히 올려줘요. 3.88%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럼 군 생활을 10년 했다 칩시다. 2014년도 제가 14군번이야. 그러면은 14년도에 35불 정도 하던 게 2배 좀 넘게 됐죠. 거기에 해마다 3.88%의 또 배당도 줬잖아. 정말 자기가 투자를 잘할 자신이 없다면 초보라는 그냥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냥 군인공제에 처박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군인공제는 이제 5만원, 10만원 그 기본 구자만 넣어서 군인공제회 혜택만 누릴 수 있는 그 돈만 넣는 걸 추천하고 나머지 돈은 다 미국 주식이든 뭐든 간에 이런 투자를 해서 살아있는 자산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내 그냥 돈이 현금 흐름으로 들어온 그 돈으로 그냥 먹고 쓰고 병신같이 노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자산으로 계속 바꿔놔야 돼. 계속 그 작업을 하사 소위 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하는 거야. 들어올 때부터. 이 공부가 이제 완벽하게 끝난 친구고 소비 패턴을 자기가 완벽하게 하루에 10,000원 이하로도 밥 먹고 살고 문제없이 다 되는 게 습관화가 된 친구야. 그러면은 아무리 망가지고 병신이 돼서 무너지고 해도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생존력이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리스크가 별로 두렵지가 않아. 좆대봤자 뭐 내가 이렇게 힘들게 군생활하는 것만큼은 안 힘들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오히려 가만히 은행에 넣으면 망합니다. 가만히 은행에만 넣고 군인공제에만 넣어봐. 겨우 40대쯤 돼서야 집 겨우 살랑말랑 할 겁니다. 못 살 수도 있어요.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서. 자산이 계속 녹아. 그게 더 위험한 거야. 만약에 경제위기가 와서 한번 꺾여서 좆됐다고 해도 그 경험 값이 나중에 수억 원을 더 벌어다 줄 경험으로 나한테 올 거기 때문에 절대 지는 초이스가 아니라는 거지. 1억 천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힘들다고 MZ 새끼들은 허구한 사회가 족같아요 막 그래. 족같은 건 맞는데 너가 더 족같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해. 군대에서 배우는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체크리스트 잘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힘들다, 맨날 작심삼일이다, 그러면은 제가 쓰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글 킵과 구글 태스크라는 앱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많이 쓰시는데 군대에서는 제가 쓰는 사람 잘 못 봤거든요. 메모 적는 뭐 그런 앱이에요. 자기가 쓰는 그 모든 그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그 기기에서 다 연동이 되고요. 핸드폰에서 써도 컴퓨터 집에서도 다 연동이 되고 거기에 시간을 입력을 해서 예를 들면은 전 시간별로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모든 시간을 다 자기가 쪼개보세요. 하루를 요일별로도 지정할 수 있고 알람까지 울리게 다 할 수 있고 메모도 다 가능하고 다 연동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자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알람이 그 시간에 딱딱딱 뜹니다. 핸드폰 징징 울리면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왜? 너는 자유인이 아니니까, MZ니까 돈도 없고 지능도 딸리고 백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농담이고 거기에 이제 실행을 딱딱딱 다 끝났어. 그러면 또 하나 팁이 있습니다. 픽셀스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날 하루의 기분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날 내가 정한 계획대로 다 완벽하게 클리어한 날은 파란색으로 그날 마감의 기분으로 표현하는 거야. 초록색. 뭐 그날 못했다. 대부분 못했다. 빨간색. 그날 뭐 한두 개 빼먹었다. 하얀색.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나의 그날 하루를 그냥 이 하나의 색깔로 딱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리포트를 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요. 30일 기준으로 하면 저는 88%가 계획을 이룬 날이고 180일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요. 180일 기준으로 하니까 저는 계획을 61%를 완벽하게 했고 17%를 약간 완벽, 그 다음 나머지는 비완벽이네요. 약 70%의 계획을 이루고 사는 사람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인생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년이 지났을 때 딱 그걸 보면 재밌습니다. 빨간색으로 많이 물들어 있으면 M생을 살았다는 거고요. 네. 초록색으로 많이 물들어 있으면 잘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꼭 이 앱을 쓰라는 게 아니라 뭐 광고도 아닙니다. 그냥 저만의 그냥 팁이고,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첩에 적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를 해라. 그래서 군인이라는 직업이 누가 봤을 때는 정말 개차반 직업이고 돈 못 받고 힘들고 그런 거 왜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일부 맞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정말 인생이 힘들어서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적어도 잘 이용하면 하위권에 있던 사람인데 그 또래의 평균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다리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군인을 고민하거나 희망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그 고통과 뭐 이런 생각을, 이런 걸 감내할 자신이 없으면은 사회에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편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게 보면 민간인보다 재테크적인 포지션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씨발 군대 정신교육 시간에 이런 걸 해. 맨날 뭐 직강 끝 족가고 이런 걸 해가지고 진짜 이게 레알 강인한 사회인으로 만들어. 이런 걸 하게 되면 알아서 직강 끝이 된다니까.